모든 것은 환경 구축이다. 환경을 내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야.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실행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또 유튜브 쇼츠 보면서 한 30분 1시간 뇌 아예 그냥 망가져 버리고 우선순위를 책 읽기에 먼저 두고 그리고 나서 일을 처리하니까 책을 읽게 되더라고. 시간이 없어서 독서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네. 독서를 안 하니까 시간이 없는 것이죠. 100% 공감합니다. 근데 이게 의지는 제가 생각해 다 약하거든요.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 나 열심히 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제 인간 건프로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건프로님은 뭐 삶의 좌우명이나 삶의 철학 이런 게 있으신가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크게 변화를 겪었잖아요. 네.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아지고 경제적으로도 나아지고 네. 정신적으로도 좀 더 나아졌다고 판단했을 때 제가 그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지향하는 삶? 철학? 이런 게 있을까라고 네. 생각해봤는데 딱히 철학은 없고 그냥 내 삶을 변화시킨 계기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인지를 계속 해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이걸 명확히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고 싶은 게 모든 것은 환경 구축이다 라고 하는 것들. 네. 네. 환경을 내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야. 왜냐면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실행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 같은 분들. 네. 그래서 모든 것은 환경 구축이다. 제가 무언가를 하더라도 환경 구축을 먼저 하고 저를 그 안에 집어넣거든요. 네. 그러면 저절로 되니까. 네, 저절로. 예를 들면 강의 요청이 왔어요. 네. 근데 너무 어려운 강의 요청이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거나 하는데 그분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 섭외를 하시면 안 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한다고 하고 약속까지 다 잡고 무조건 하는 걸로 해버린 거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강의안 만들 때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걸 하게 되고 했을 때 만족도 좋고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되면 하길 잘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약간 초능력을 끌어내는 법을 아시는 것 같아요. 네, 환경 구축이 네. 그걸 가능케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모든 어떤 일들 할 때 환경 구축, 시스템 구축, 구조화, 삶의 철학이라고 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의지력을 탓하잖아요. 네. 난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나도 의지가 좀 강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의지는 제가 생각해 다 약하거든요. 다 약해요. 다 게으르고 네. 다 놀고 싶고 다 하기 싫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의지력을 키워야지. 나 열심히 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까. 그래서 강의를 잡아버리고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의안 만드는 걸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네. 강의안 만들기 싫어서 강의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약속을 잡아놓으면 강의안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럼 강의하면서 제가 또 배우는 것도 있고 네. 그러면서 계속 선순환이 됐었던 것 같아요. 결국엔 또 내가 배우잖아요, 사실. 네, 강의안 맞습니다. 만들면서. 네. 그게 메타인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훨씬 그쵸. 기억에 많이 남고 네. 유튜브를 하면서 장점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유튜브 컨텐츠를 찍고 나면 제 장기 기억 장치에 딱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유튜브 라이브를 제가 좀 많이 안 하는 편인데 내향형이기도 하고 해서 안 하는 편인데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유튜브 라이브를 하려면 제가 일단은 헬스를 해야 돼요. 헬스 하고 나면 테스토스테론이 쫙 나오면서 네. 자신감이 확 나와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때 라이브를 키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구축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저 같은 약간 내향형도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는 것도 좀 하나의 제 삶의 어떤 큰 목표가 된 네.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라이브 강제화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해요? 일단 한 1시간 후로 설정해갖고 일단 시작을 눌러요. 그래, 저 중간에 끕니다. 그 대신에 이게 원칙 하나 모니터에 붙여놔요. 아, 절대 취소하지 않는다. 네. 최근에 라이브 할 때 거의 정보 전달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좀 라이브를 안 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힘 빼고 해야 양이 좀 많아지고 양이 많아져야 질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역시 빈도가. 네, 네. 맞습니다. 오늘의 핵심어네요, 빈도. 빈도.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빈도. 네, 이거는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모든 빈도. 비즈니스의 전목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 잘하고 싶으면 계속 망해먹고 계속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맞는 말인 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빈도 처음부터 엄청 네. 성공하신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많이 하면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기를 한번 당했던 거랑 그리고 남의 말을 듣지 않다가 약간 시야를 넓혀서 남의 말을 듣고 유튜브를 한 거랑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사기 당한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사기는 당할 뻔 했는데 소액으로 막았던 사기였는데 네. 첫 집을 구입할 때 이제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을 해가지고 원수에게 권하라. 2년 동안 네. 고생을 하고 네. 어쨌든 돈은 다는 못 돌려받고 일부는 차감하고 돌려받았는데 2년 동안 많이 배웠어요.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네. 이걸 했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네. 그런 선택을 했다는 저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그때부터는 어떤 모든 선택을 할 때 객관적 데이터 그리고 감을 믿기는 하지만 감 뒤에 한 번 더 데이터를 보고 네.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선택을 하고 유튜브를 한 것도 그걸 지나고 나서 남의 말을 안 듣는 약간 귀막, 눈막, 야생마 약간 앞에 딱 막힌 옆에 그냥 경주마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네. 이제 유튜브가 생겨나고 이제 그때 막 비즈니스 채널들이 하나도 없을 때 저는 거의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때 그 시장을 보고 들어갔던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책도 많이 보고 일부러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요. 물론 남의 이야기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 들어보고 네. 판단을 하는 거죠. 요즘에 독서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채널 네. 보니까. 책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무조건 읽긴 하는데 요즘에 많이 안 읽으니까 오히려 일이 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쁜 일을 쳐내려고 책을 안 읽다 보니까 일 처리가 더 안 되고 일의 퀄리티가 떨어져서 그래서 또 아침에 1시간씩 책 읽는 습관을 다시 또 잡아가고 있어요. 한근태 작가님이 몸이 먼저다라는 책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안 해서 시간이 없는 것이다. 100% 공감합니다. 책도 시간이 없어서 독서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네. 독서를 안 하니까 시간이 없는 그거 것이다. 100% 공감합니다. 저 완전 공감되거든요. 네. 정말. 경험자로서 네. 진짜 공감될 수밖에 없는 게 일어나자마자 책을 읽으면 읽거든요. 근데 네. 일어나자마자 일할 생각에 일부터 하면 그때부터는 책을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유튜브 보면서 유튜브 쇼츠 보면서 한 30분 1시간 뇌 아예 그냥 망가져 버리고 네. 잠에 들고 약간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책 먼저 읽고 우선순위를 책 읽기에 먼저 두고 그리고 나서 일을 처리하니까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밀리의 서재를 많이 쓰거든요. 밀리의 서재에서 AI가 읽어주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장사 초보 이럴 때 프랜차이즈로 시작하면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되게 이제 친해요. 여자 AI가 이렇게 읽어주는데 네. 그걸로 다 오디오북으로 저는 이렇게 다 듣거든요. 책들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달리기 아침마다 1시간 정도 하는데 그거 들으면서 그 달리기를 하면은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아침에 시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서하고 운동을 아침에 해결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되게 여유롭지 않아요? 사실? 동시에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1시간짜리 제가 보고 싶은 라이브나 팟캐스트나 이런 거는 딱 쟁여놔요. 운동할 때 쟁여놓고 운동할 때나 조깅할 때나 장거리 운전할 때나 네. 이제 기차 탔을 때는 제가 다른 걸 해야 되니까 못 듣고 이제 멀티태스킹 할 수 있는 환경이면은 네. 그거를 딱 듣는데 그러면 약간 스스로도 되게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하면서 듣게 되는 것 같아서 네. 근데 한 번에 2개 일을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네. 근데 뭐 달리기는 저는 뭐 늘 하던 거라서 힘들진 않거든요. 근데 또 책만 읽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달리면서 들판에서 이렇게 들으면은 그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내가 또 뭐 이게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저도 필리핀에서 3년 동안 그 주재원으로 일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3년 동안 조깅을 했거든요. 그때마다 팟캐스트를 들었었어요. 팟빵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하는 팟빵 네. 캐스트가 있는데 부동산 클라우드 뭐 이런 거. 네, 그런 걸 막 듣다 보니까 지식도 막 쌓이고 조깅을 안 하면은 그걸 못 듣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잖아요. 시간이 애매해요. 너무 아까워서. 그러니까 운전할 때 뭐 듣고 뭐 이런 게 괜찮은데 네. 그냥 듣는 거 좀 애매해. 너무 시간이 아까워. 네. 그래가지고 조깅을 일부러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사실. 네. 건강 관리는 어떻게 네. 하십니까? 제가 몸이 좀 약한 편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는데 네. 혼자는 운동을 안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때 3년 동안 조깅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걸 듣기 위해서 조깅을 한 거고 네. 헬스장에 가서 요즘 PT를 받는 이유도 스스로는 헬스장에 안 가기도 하고 헬스장을 가도
무거운 걸 안 들고 쉬운 것만 하고 아, 와요. 제가 네. 원체 게으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완벽히 이제 환경 구축이고 네. 비타민 같은 거 챙겨 먹는 것도 음. 루틴으로 만든 지가 이제 한 1년 정도 됐어요. 네. 원래는 안 먹다가 음. 루틴으로 만들고 나니까 이걸 안 먹으면 네. 약간 나만의 어떤 리추얼이 깨지는 느낌이어서 이걸 안 하면은 엄청 불안해하는 그 정도로까지 습관으로 잡아놨어요. 네. 그래서 건강 관리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 구축인 게 음. PT에 돈을 내놓고 네. 예, 강사님한테 미안하니까 갈 수밖에 없고 네. 가면은 하게 되고 음. 이것도 시스템에 제 몸을 맡기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안다는 게 건프로님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본인에 대해서 되게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알면서 사실 강점만 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약점이 되게 많은 캐릭터다 보니까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내가 스스로 못하니까 의지 박약이다 보니까 그냥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그냥 그 안에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돌아가더라고요. 네. 실행을 못해도 집어넣으면 실행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성과가 잘 난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이렇게 해도 되네? 라고 해서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 이렇게 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진짜 아니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부자분들 진짜 성실한 분들 다 게으르거든요, 사실. 네. 안 게으른 사람이 어디 있어. 맞아요. 근데 그 게으름을 본인을 잘 이해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를 생각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로. 네. 저는 그 극복한 방법이 저는 나대기였어요. 나대기. 네. 그러니까 나 혼자 하면 예를 들어 달리기도 네. 나 혼자 하면 되게 하기 싫잖아요, 사실. 하기 싫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일 아침에 달립시다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달리자고 해놓고 내가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완전 이상한 사람들이지. 네,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 됐고 부동산 공부한 것도 제 부동산 스터디를 4년을 했어요. 4년 동안 제가 딱 한 번 빼고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 한 번 빠진 것도 내가 강의하는 날인데 스터디 갈 수는 없잖아요. 그날 빼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되는 날은 진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4년 동안 와, 다 나갔거든요.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좀 많이 늘었거든요. 쉽지 않은데 그게. 네, 그러니까 리딩을 하는 게 가장 많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애들하고 이거 하고 놀자 저거 하고 놀자 좀 많이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놀이가 가장 지능 개발 많이 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수학 문제 풀고 하는 게 저는 머리 좋아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놀이가 사실 제일 많이 개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보드 게임을 한 500개 정도 진짜 학원 네. 전면에 다 배치해놓고 이야. 보드 게임을 시키더라고 애들을. 근데 애들이 보드 게임 너무 좋아해요. 네. 근데 그거 하면서 머리가 좀 트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네, 진짜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중요하고 애들은 사실 산에만 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른들 눈에는 산에 가면 놀거리가 없잖아요. 네. 애들 눈에 매일 놀거리거든요. 산에 맞아. 가면 뭐 이렇게 하다못해 독버섯만 봐도 너무 즐겁고 송사리 뭐 이런 거 너무 좋고 돌멩이만 봐도 막 쌓느라고 정신이 없고 놀거리 네. 천지잖아요. 그렇죠. 막대기 주스면 막 그걸 막 싸움하는 정신 없고. 그래서 저는 애들 데리고 산에 좀 많이 가거든요. 아침마다 달리기도 같이 많이 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뭐 똑똑하진 않지만 적어도 그 좀 지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놀이를 그게 많이 나중에 하니까. 이제 지혜로 발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장사하시는 분들도 지식은 이제 다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활용하려면 지혜가 약간 필요한데 그 지혜가 조금 부족해서 지식으로만 그냥 남아있는 네. 실행단에 옮기지 못하는 그런 게 좀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게 다 창의력인 것 같아요. 창의력이죠. 새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네.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뭐 있으실 수 있겠지만 순자산 100억 정도 100억 이상 모이면 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크게 바뀌는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결혼할 때 원룸에서 살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원룸에 안 살고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생활은 안 바뀌었어요. 소비 습관도 크게 바뀐 건 없고 대신에 경험하기 위해서 뭐 여행 같은 걸 좀 자주 간다거나 아니면 뭐 소비하는 거에서 경험 소비를 생각해서 좀 많이 하는 건 있는데 네. 100억이 있더라도 아마 마음은 약간 빈자지 않을까. 예, 계속 일도 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일한다는 것 자체가 재미있어요.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다른 분들을 도와주는 개념에서 이런 회사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100억이 있어도 와이프는 좋아하겠죠. 근데 저는 뭐 엄청
돈 때문에 무언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맞이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좌우하는 시기는 좀 솔직히 이제 좀 지난 거죠. 네. 네, 제가 채널에서 이렇게 이 질문을 웬만하면 거의 다 드리거든요. 네. 대부분 대답이 다 비슷해요. 아, 그렇죠. 지금처럼 그냥 살 것 같다. 야, 지금도 살 것 같아요. 네, 그냥 다 만족스러운 거예요. 지금 네. 삶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차도 아직도 국산차 SUV 타고 다니는데 네. 물론 이제 그 제가 세금 감면을 지금 받고 있어서 법인 차량이 아직은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내년도가 지나고 나면 이제 뭐 한 번은 차를 또 사야 되는데 법인 네. 명의로 사서 이제 회사 용도로 좀 쓰고 하려면 조금 비용이 나가도 사야 되는데 그때 아니고서는 저는 국산차를 타도 크게 이게 뭐 제 생활을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라고 느끼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뭐 명품도 사실은 없거든요. 네. 물론 저도 소비를 하고 싶어서 소비를 하는 거 말고 경험 소비는 합니다. 네. 좀 겪어보고 싶은 것들은 경험을 하는데 음. 그런 거에 대한 엄청 욕심은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도 좀 더 여유롭게 사는 건 있겠지만 네. 하던 일 계속하고 좀 더 자영업자분들한테 도움되는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 약간 그거에 더 몰입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게 재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자켓을 산 게 이게 16년 됐거든요.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16년이요? 네, 16년. 지독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네. 요게 29,000원짜리고 네. 요게 18,000원. 네. 다들 이제 어디서 샀냐고. 네. 이거 이렇게 자꾸 뒤에 보시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인터넷에서 그냥 저렴한 거 샀어 해도 네, 네. 잘 안 믿으시고 이것도 사실 샤오미 밴드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돈을 벌어서 이렇게 네. 비싼 걸 산다기보다는 그냥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면 네. 좀 좋아 보이는 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거는 좋아 보이고 하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더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되게 반갑네요. 저도 이거 2만 원 주고 샀고 요것도 24,000원. 여기서 브랜드는 신발밖에 없습니다. 저도요. 신발 반스 여기 브랜드고 나머지는 다 보세 네. 보세 브랜드. 네. 다들 그렇더라고요. 네, 진짜 좀 네, 다들 그렇게 사는데 솔직히 사는데 저는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물론 그 좋은 옷도 있는데 네. 뭐 그렇다고 그렇게 명품에 이렇게 목을 매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네. 아마 대표님도 비슷하신 것 같아서 제가 네. 되게 동병상련을 느끼네요. 저는 네. 좋은 옷이 없어요. 아니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제 네. 기억엔 없고. 아니, 분명히 아내분께서 사주신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정말 좀 무력이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긴데 네. 무력이 별로 없어요. 아 제- 무력이 많이 없으시구나. 네, 제 차가 네. 만으로 한 12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래됐구나. 그것도 와이프 타던 차 물려받아서 타고 있거든요. 아, 전 진짜 무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삶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없는 편인데 대표님은 저보다 더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좀 없이 사는 편이고. 그러면 진짜 삶의 질이 확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쵸. 네, 오히려 소비 안 하고 명품 안 사고 하면 네. 삶의 질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엄청 높아지고 저는 네. 이제 여행하고 이런 데 좀 투자하는 편이고 먹는 거랑 네. 이런 거 좀 투자하는 편이고 네. 뭐 입는 것도 가끔은 좋은 걸 사긴 하는데 음. 대부분은 그냥 보세나 뭐 네. 그냥 기본 브랜드 제가 예뻐 보이면 사는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패션에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악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는 네. 옷을 갈아입어도 음. 똑같은 옷이 외부에 노출될 때가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댓글에 자꾸 그런 게 달리는 거예요. 왜 너 똑같은 옷만 왜 옷좀 옷이 사라. 없으세요? 돈 그렇게 잘 번다면서 네. 돈 잘 번다고 한 적도 없는데 자꾸 막 그런 얘기 달리니까 네. 아 그러면 방송 출연할 때는 옷을 좀 갈아입고 가야겠다. 그래서 오늘도 나름 신경 쓰고 온 거예요. 네. 나름 신경 쓰고 신경 많이 쓰셨는데요. 네, 나름 신경 쓰고 와가지고 셀럽처럼 오셨는데. 네, 그래서 엄청 비싼 옷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화면에 보여질 때 다른 옷으로 좀 보여져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사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아, 근데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행복을 네.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고 네.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카메라 보고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길게 인터뷰한 거는 사실 오늘이 처음이고요. 다른 채널에 나간 적이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그때는 큰 생각 없이 그냥 인터뷰를 내가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님 채널에 나와 보니까 앞으로는 외부 채널도 좀 많이 나가서 얘기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제 책이 처음 하는 장사 공부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제 5년간의 콘텐츠를 좀 다 집약해서 넣었으니까
그동안 유튜브를 안 보셨거나 보셨더라도 콘텐츠가 뭐 한 800개 정도가 되니까 좀 정리하는 개념에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최신의 어떤 트렌드나 또 장사를 지금 하고 계신데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보시면 도움될 내용들 많이 실었으니까, 또 초판에는 즉문즉답 할 수 있는 그 코드도 같이 실었어요. 이야. 그래서 초판을 사시면 그 라이브에 오셔서 저하고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할 수 있으니까 이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잠깐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라고 치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돈이 먼저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걸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강의가 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코인 강의, 청약 강의, 경매 강의 이렇게 3개 강의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코인 강의부터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수업은 총 3번입니다. 1주차 강의는 5월 17일에 오픈하고요. 녹화 강의입니다. 그리고 2주차 강의는 5월 24일 역시 녹화 강의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은 실시간 강의입니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합니다. 수업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1주차 강의에서는 현물 투자 관련해서 비트코인 전반과 코인 투자 그리고 현물 투자 관련한 강의를 17일 날 초보용 강의입니다. 전부 다. 24일 날은 차트 공부하는 거랑 그리고 선물 투자 관련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2주차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이낸스가 이게 좀 사용법을 다들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바이낸스라던가 해외 거래소 사용 방법, 그리고 뭐 알트 투자나 코인 투자, 뭐 김프 투자 관련된 거, 뭐 질의응답도 받고 그때 시황에 맞게 강의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강의 다 포함해서 무제한으로 재수강 가능하고요. 네, 이 실시간 강의한 것도 녹화본으로 당연히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안 맞아도 수강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네, 무제한으로 복습 가능하니까 복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 손에 익을 때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돈이 먼저다 해서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 되게 쉬우니까 가입하시고 여기에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경매 시장이 좀 많이 뜨겁잖아요. 갑자기 또 막 되게 열기가 좀 달아오르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뭐 이러다 갑자기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공부하기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아주 좋죠. 경매 생기초 13기도 진행이 됩니다. 15만 원이고요. 일정은 5월 16일, 23일, 30일 이렇게 3주 동안 녹화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제한 복습 가능합니다. 청약 강의는 10만 원이고 2주 강의입니다. 5월 22일, 29일 1주차, 2주차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22일 날은 실제로 우리가 청약을 넣는 거, 일반 분양 당첨되는 전략들, 뭐 가점 전략이나 특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29일 날은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경기 위주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